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진 마시고 새벽이니까 그냥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됩니다. 진짜인가 이렇게 확인하다가 실족할 수 있어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참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인사가 굉장히 밝고 좋네요. 어제는 사망의 그 죽음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들이 참 많았는데 오늘 굉장히 좋네요. 예, 좋습니다. 눈이 온다고 그랬는데 조금 눈이 내리긴 하지만 그래도 또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특세는 이제부터 시작이죠. 진짜 특세는 지금부터 이제 특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바이샘 교회를 이렇게 몇 년 전에 왔는데 그때 처음 나눴던 메시지가 뭔 줄 아세요? 네, 아시는 분이 있네요. 중독자들은 기억을 합니다. 왜 내 얘기를 하셨지? 중독. 예. 제가 그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그 중에 한 권 처음 이제 중독의 A to Z라는 책을 쓰고 계속해서 중독에 대한 책을 써서 이제 5번째 책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는 중독 이야기라는 책을 제가 5번째 썼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책으로 같이 메시지를 나누고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바쁘진 않아요. 제가 여기 끝나고 강화도 갔다가 강화도 끝나고 부산으로 갔다가 다시 영등포 갔다가 수원 갔다가 뭐 그렇게 바쁘진 않습니다. 예, 한가하게 밥 먹을 거 다 먹고 볼살 유지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제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들이 많이 우세요. 예. 왜냐하면 중독을 우리 자녀가 중독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중독자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청소년들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처음에는 자녀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문제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청소년 사역이나 이 다음세 사역을 오래 하면 부모에게 문제가 99%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녀의 그 기질, 자녀의 성격, 자녀의 인성은 부모를 그대로 이렇게 축소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좀 성격이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로 아주 그지 같은 경우가 있죠. 그죠? 얘가 왜 이렇게 그지 같고 이 한 단어로 되는 동물들 있잖아요. 뭐 개나 뭐 이런 뱀이나 뭐 이런 한 단어로 되는 동물을 참 많이 닮았네. 이런 거는 부모의 어떠한 모난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부모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한 집에 부모가 있으면 자녀는 반드시 한 명은 우울합니다. 예, 굉장히 성격이 밝잖아요. 그러면 자녀 중에 한 명은 굉장히 밝아요. 예, 이게 부모의 영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중독도 제가 처음 썼던 책 중독 A to Z의 챕터 2의 제목이 뭐냐면 중독의 모체 부모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중독을 상담을 해보면 이 사람이 중독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쪽에 이제 지방으로 청주로 집회를 가는데 어떤 부모님이 이제 담임 목회하는 담임 목사님 통해서 제 연락처를 받고 좀 상담을 해달라 그래서 그 시간을 잡아야 되는데 바로 오늘 꼭 해달라고.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이게 빨리 좀 한번 만나 뵙고 싶다. 그래서 청주로 내려가는 고속 터미널로 오겠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좀 일찍 오십시오. 그러면 그래서 상담을 좀 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는 이제 1대1로 그 당사자랑도 상담을 하고 부모랑도 상담을 하고 같이 또 상담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부모에겐 이야기를 좀 들었으니까 부모의 입장에서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먼저 이제 그 아들인데 아들의 입장을 들어야 되니까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자기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중독자들은 상담을 받으러 올까요? 안 올까요? 대부분 안 옵니다. 거의 안 와요. 중독자들은 내가 왜 중독이야? 다른 사람들도 게임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핸드폰 하는데, 다른 사람도 도박 좀 하는데, 다른 사람도 술 마시는데, 나 중독자 아니야. 나보다 더 심각한 사람 많아. 이게 중독에 대한 인지를 잘 못해요. 근데 상담을 받으러 온다는 건 그만큼 심각하고 일단은 피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가족에게 피해를 입혀서 부모님이 뭔가를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변제를 해줬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남자는 어떤 중독이 있냐면 BJ라는 게 있어요. BJ. 그래서 개인 방송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어떤 후원을 받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얼마를 썼냐면 1억을 쓴 거예요. 예. 1억을 쓴 거예요. 근데 1억을 쓴 다음에 또 1억을 쓰는데 그거는 자기 돈이 아니라 사채에 손을 대서 1억을 쓴 거예요. 근데 사채는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사채는 절대 쓰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250만 원 도박 빚으로 사채를 쓴 사람이 있는데, 이 상담을 하는데 250만 원에 대한 한 달 이자가 얼마일까요? 250만 원에 한 달 이자가 얼마일까요? 맞추시는 분은 제가 현찰로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50만 원의 한 달 이자는, 사채는 한 달 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일주일 열흘 단위로 이자를 내요. 그래서 일주일에 사채 이자는 250만 원 정도는 40만 원 정도 이자를 냅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4, 4, 16, 5주가 있으면 4, 5, 20. 그러니까 250에 200이 붙어서 다음 달로 넘어가요. 그럼 450이 되죠. 그럼 거기에 대한 이자는 다시 4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되면 850. 그 다음에는 1600. 그 다음 때는 3200. 그 다음에 6400. 그 다음에는 1억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채의 이자는 보통 1000%에서 4000%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사채를 썼는데 1억에 대한 그 이자가 바로 한 달 만에 몇 천만 원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뭔가 문제가 있구나를 자기도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잘할 수 있다. 했는데 집에 돈이 있어요, 이 집에. 사채도 큰 금액을 빌려주는 거는 돈이 있기 때문에 빌려주는 거지, 그것도 아무한테나 막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어느 정도를 빌려주지 그냥 막 하지 않아요. 그죠? 은행도 그렇습니다. 은행도 제가 대출 받으러 가니까 목회자라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척 초기에 충격을 먹었어요. 내가 얼굴이 이게 귀여운데 왜 안 빌려주는 거야? 근데 안 되더라고. 목회자는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사채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냐면 엄마 아빠가 이 강남에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빌려준 건데, 자, 이 친구랑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편의점을 부모님이 너 해라. 그래서 편의점을 차려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근데 본인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돈을 만지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돈이 있으면 다시 어디로 갈까요? 술 중독자는 술에. 예. 그 도박 중독자는 무조건 도박으로 갑니다. 예. 안 돼요. 그래서 내려놔야 되고 일시적으로 어떠한 케어를 받아야지 이 사람이 돈을 만지면 돌아버립니다. 예. 그래서 담배 중독자는 담배를 끊다가도 담배 냄새가 쑥 지나가면 다시 니코틴이 확 올라와서 이게 훨씬 더 심각해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중독 치료를 분리를 많이 시켰거든요. 분리. 근데 이 분리 시켰다가 다시 딱 세상으로 돌아와서 술 중독자가 술 맛을 보면 미쳐버려요. 그래서 분리의 그 케어도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분리하려고 그러면 평생 분리해야 돼. 평생 분리해야 돼. 그래서 미국에는 베텔, 캐나다에는 와그너 힐스라고 하는 중독 치유센터가 있는데 그 치유센터는 공동체를 이루고 분리해서 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밖으로 회복됐다고 나가는 순간 다 무너져요. 그래서 여기 이 서울에도
이제 도박 치유센터가 있는데 보통 3개월 정도 무료로 케어를 해줍니다. 네. 근데 제가 물어봐요. 그 3개월 뒤에 그 사람 완치되냐? 절대 완치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만 교육받는 것 뿐이지 3개월 뒤에는 더 이상 나라에서 지원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간다. 그래서 도박 중독이나 모든 중독은 언제 끝나냐면 언제 끝날까요? 죽을 때. 예. 중독자들이 많으니까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네요. 보통 다른 교회들은 언제 끝나지? 이렇게 궁금해 하는데 답을 이렇게 너무 잘하시고 아주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친구도 절대 돈을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후원하고 돈을 쓰는 경우는 이게 끊지를 못해요. 이 친구의 문제는 뭐였냐면 인정의 중독이었던 거예요. 인정.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한테 반응해 주지 않는데 내가 돈을 주면 그 돈을 받는 여자 BJ가 리액션을 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중독에 중요한 게 뭐냐면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보상을 받고자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탱크가 항상 채워져야 된다. 인정과 사랑인데 인정이라는 탱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이유는 게임이 단지 재밌어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게임을 잘하면 그 게임의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은 어때요? 공부하면 공부를 못하면 공부의 맛을 모르지만 공부를 잘하면 내가 1등하고 상위권에 있으려는 그 맛, 인정 그거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게 있거든요. 회사도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회사에서 인정받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중독도 마찬가지로 중독도 결국에 인정이에요. 인정. 내가 왜 게임을 열심히 할까? 그 게임을 잘하면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중독은 행복하고 싶어서 하지만 불행한 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게임하는 친구들이 스트레스가 없느냐? 스트레스가 더 많아요. 게임하는 아이들보다. 왠지 아세요? 구박을 당하거든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아. 그래서 내가 지면 집단으로 욕먹습니다. 개인적인 게임이 아니라 이 온라인 게임하는 친구들은 3대3 이렇게 게임하면 엄청나게 욕을 먹어요. 예. 우리 친구들 게임 좀 해요? 왜 아무 대답도 못 해요? 얼굴이 딱 게임 써 있는데 이 중독자들은 거짓말을 잘해요. 그래서 대답도 안 하고 몇 시간 하니? 그럼 대부분 2시간 해요. 그러면 4시간, 8시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 6시간 해요. 그럼 보통 10시간, 12시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중독자들은 거짓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상담하면서도 거짓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 합니다. 예. 그죠? 그래서 이 친구도 인정 때문에 그 중독에 빠졌지만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2억을 잃어버리고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이걸 혐오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부모님 오시라고. 그래서 많이 뉘우치고 있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나오지? 그러더니 아버지가 되게 점잖은 분이에요. 아버지가 되게 점잖은 분인데 제가 이 아들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최근에도 5일 동안 BJ에게 5천만 원을 사채로 또 줬습니다. 2억 5천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독자들은 거짓말도 잘하고 중독자들은 돈이 있으면 무조건 중독에다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 왜 저렇게 하지? 그런데 이 중독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뇌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뇌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 디저트 먹으면서 오늘 저녁은 뭐 먹지? 내일은 뭐 먹지? 다음에 뭐 먹지? 우리 다음에는 저기 식당 가볼까? 저기 디저트 한번 가볼까? 뒤지도록 먹으려고 그래요. 예. 네. 그죠? 희한하죠. 지금 먹고 있는데 뭘 생각해요? 또 어디 가지? 또 어디 여행 가지? 이게 중독은요. 끊임없이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게임하면서 우리 다음에는 언제 만나서 게임할까? 우리 다음에 좀 더 잘할 수 없을까? 우리 누구랑 같이 할까? 우리 어떻게 할까? 너 좀 제대로 해라. 너는 뭐 장난이 아니다. 너도 그렇다. 뭐 너희 얼굴이 그래갖고 뭐 너희 아버지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다 인격 모독이에요. 다 인격 모독. 게임을 하면 아이들의 성격이 바뀌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상담하면 첫 번째라는 말이 예전에 착했는데. 근데 왜 아이들이 성격이 바뀌냐면 그 게임하는 대상의 아이들이 거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처음부터 거칠었던 게 아니라 그 게임을 하면서 거칠어져요. 그래서 말이 거칠어져요. 그리고 폭언이 나오고 폭력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게임을 할 때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게임할 때는 그냥 게임하게 놔두셔야 돼요. 게임이 끝난 다음에 한번 일로 와봐라. 한번 얘기를 좀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게임하고 있을 때 그만 들어서 그랬지. 하지 말라 그랬지. 그죠? 그러면 이게 관계가 틀어져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게임하는 게 요 아이들이 메이플 스토리 게임하거나 로블록스나 이런 게임해요. 근데 이 게임에서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서든 어택이나 롤이나 스타크래프트나 뭐 이런 게임들은 다 피를 흘리는 거예요. 네, 낫으로 사람을 죽이고 총으로 사람을 죽이고 칼로 사람을 죽이고 집단 성을 무너뜨리고 다 죽이는 게임이에요. 다 죽이는 게임. 그러니까 계속 사람을 죽이고 있다가 야야야 하지 마. 그러면 누구를 죽이려고 할까요? 부모를 죽여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죽이고 있잖아. 그래서 아이들하고 거친 말을 하고 있다가 부모를 보면 부모에게 그게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중독에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중독은 금단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을 때 멈추면 아이들이 신경질을 내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소리를 지르고 나중에 이제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보이고 나를 내 스스로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이게 금단 현상이에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바로 나를 더 이상 이 금단 현상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병원에서는 약으로 눌러놓는단 말이에요. 주사로 눌러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정신병원에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면 침을 흘리고 있거나 반쯤 수면 상태에 있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뭐냐? 사람을 눌러지지 않기 때문에 좀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면제 약이 깨이지 않기 때문에 반쯤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건가 예전하고 다른데 언어가 굉장히 느려져요. 그게 약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약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중독을 치유하는 과정 중에 약물 치료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중독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중독은 수면 시스템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못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독자들은 절대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중독의 진짜 무서운 거는 내가 12시에 자려고 해도 12시에 잠이 더 이상은 안 와요. 그래서 청소년들 중에서 제가 집회를 하면 어디를 가든지 청소년들에게 물어봅니다. 12시 전에 자는 사람. 네. 그러면 몇 프로가 나올까요? 보통 90%, 10%, 몇 프로가 나올까요? 10% 미만이 손을 듭니다. 이런 친구들은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거나 인터넷 선이 없거나 데이터가 너무 작아서 하루 이틀 하다가 다 날아가서 그냥 주님 만나러 가자 하고 이 땅을 포기한 사람들이 12시 전에 대부분 잡니다. 12시 전에 자는 청소년들도 거의 없어요,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근데 대부분 10% 정도는 일찍 자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집회 장소마다 가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청소년 대학생들도 12시 이후 그러니까 빨리 자는 사람들이 1시, 2시, 3시에 자는 사람들이 빨리 자는 사람들이에요. 네. 조금 늦게 자는 사람들이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대학생 청년들은 아침을 거의 안 먹어요. 아점을 먹어요. 그게 뭐냐? 아점은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를 아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한 끼 먹어요. 중독자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수면 시스템이 파괴가 되는데 또 식습관이 파괴가 돼서 중독자는 2끼 이상 먹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4끼 이상 먹습니다. 그건 먹는 중독이에요. 먹고 간식 챙겨 먹고 또 먹고 간식 챙겨 이건 먹는 중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대부분 중독자들은 2끼 이상을 먹지 않아요. 한 끼 많이 먹어야 조금 한 끼 더. 그래서 중독자들은 이 일상적인 생활이 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싶지만 나중에는 1시간 돼도 잠이 안 와. 그러니까 또 핸드폰을 붙잡고 있어요. 또 게임을 붙잡고 있어요. 네, 또 도박을 해요. 또 채팅을 해요. 왜 그러냐? 그걸 하기 때문에 각성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건데 잠이 안 온다고 생각해서 그걸 막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핸드폰 하고 있다가 떨어뜨려 본 사람 손들. 이거 하다가 침대에서도 하다 떨어뜨려 본 사람. 네네. 네. 왜 손을 못 들어요? 예, 그 사람이 중독자예요. 왜 중독이 되냐면 밤이 되면 세라토닌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졸려요. 졸린데 이걸 보면 각성호흡이 나요. 특세 안 가는 방법. 눈이 엄청나게 온다. 주님 더 오게 하소서. 아예 특세가 사라지게 하소서. 왜 이 특세를 이 추운 기간에 하시나이까? 더 한파가 오게 하소서. 좋아. 그렇지. 애인하고 싸운 뒤에 계속해서 더 정신 승리하는 방법 꼭 봐야 돼. 남편에게 지지 않는 법, 담임 목사에게 뭐 이렇게 이쁨 받는 법, 이거 꼭 봐야 돼. 하다가 딱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제 내가 너무 많이 받구나 해야 되는데 오른손으로 너무 많이 했나? 또 떨어뜨려요. 이 뭐지? 내가 너무 겸손했어. 두 손으로 봐야지. 이렇게 계속 한다고. 그래서 1시, 2시, 3시, 4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시 이후에 자는 사람 중에 핸드폰 안 만지는 사람 하면 대부분 손 드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청소년이 딱 손을 드는 거예요. 오, 대단하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 그러니까 엄마가 지켜보고 있어요. 부모님이 같이 봐주면 이 중독이 제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독의 해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같이 자야 돼요. 배우자는 똑같은 시간에 같이 자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녀들도 똑같은 시간에 자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중독의 예방이 된다. 항상 중독은 혼자 있을 때 중독에 빠져요. 예. 그래서 같이 있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몰몬교라고 해서 알죠, 여러분? 포교하는 사람들. 하얀색 와이셔츠 입고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네임택 달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몰몬교인데 제가 그들의 이름을 뭘 모르는 아이들의 교. 그래서 제가 몰몬교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친구들은 항상 2명씩 다녀요. 남자 둘이 다녀요. 그래서 너네는 왜 둘이 다니냐? 그러니까 이게 본부의 규정이래요. 그래서 어디를 영어 과외해 주잖아요. 영어 과외할 때도 2명, 여행할 때도 2명, 어디 이렇게 포교할 때도 2명. 한국어를 또 먼저 온 사람이 또 가르쳐 주니까 같이 공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왜 그러냐? 이 2명이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에요. 전도할 때 예수님이 2명씩 보내셨어요. 그죠? 네, 이게 굉장히 전략적이다. 누가 위험에 노출됐을 때 보호해 줄 수 있고, 먼저 온 사람이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한국 사람들의 어떠한 풍습, 어떤 습관, 태도, 사상 이런 거를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거죠. 그런데 중독도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같이 다녀야 돼. 같이. 그리고 절대 이 핸드폰을 잠금으로 하면 안 돼. 잠금으로. 그냥 항상 열어놔야 되고, 그리고 집에 있을 때는 핸드폰을 우리는 8시 이후에는 핸드폰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딱 어느 선을 붙잡아야 돼. 그리고 핸드폰은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중독에서 빠지지 못한다. 절대 핸드폰은 방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걸 가져가면 이걸 끊을 수가 없거든요. 중독은 절제가 안 되는 게 중독이에요. 그렇죠? 중독은 절제가 안 돼. 절제가 안 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앞에 있는 내용에는 애찬의 암초, 애찬이라는 건 feast, 잔치를 말하는데 잔치 가운데 암초는 배를 난파시키는 거잖아요. 좌초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독자는 집안에 한 명만 중독자가 있으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아까 상담했던 그 가정은 아버지가 자살하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누나가 대학교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사채업자에게 그 돈을 받을 때는 가족의 정보를 다 넘겨야 돼. 조카들의 정보도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너무 수치스럽고 그 사람들이 찾아오면 대학 교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누나는 스스로 대학 교수를 포기하고 미국으로 넘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동생 때문에 더 이상 교수로 활동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사채업자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누나가 돈을 먼저 갚아줬어요. 절대 갚아주면 안 되는데 갚아주면 또 빌리거든요. 갚아주니까 또 대출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출을 하고 갚아주면 또 갚아주겠지. 그래서 중독자는 절대 돈을 주면 안 된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기 때문에 가족 절대 죽을 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해. 어떻게 돈을 끌어올까?
어떻게 내가 더 이거를 유지하고 즐길 수 있을까? 이것만. 근데 왜 그러냐면 중독의 문제는 뭐냐면 도파민의 시스템이 파괴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러면 너무 맛있다. 도파민이 나와요. 아름다운 걸 보면 와 너무 좋다. 이렇게 도파민이 나와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너무 행복해. 도파민이 나와요. 그런데 중독자는 뭘 해도 도파민이 나오지가 않아. 그러니까 스마트폰 중독자는 이것만 보면 행복해. 이때 도파민이 나오거든. 게임 중독자는 절대 다른 거에는 도파민이 안 나와요. 공부 절대 도파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게임을 해야 돼. 이게 도파민의 시스템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중독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은 중독, 가운데 중자, 독독자를 써서 독한 가운데 빠진 게 중독이에요. 중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오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죄와 관련된 단어이고요. 헬라어는 이오스인데 이 뜻은 뭐냐면 육체적인 쾌락, 욕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중독의 영어는 어딕션인데 이 어딕션은 라틴어 아디코에서 나온 거예요. 아디코의 뜻은 할애하다, 할당하다, 바치다, 포기하다, 헌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중독자는 자기 시간을 여기에다 다 바쳐. 여기에 헌신해. 돈을 여기다가 다 쏟아부어.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잘 몰라요. 우리 아이가 중독에 돈을 쓴다라는 걸 몰라요. 예. 근데 잘 보면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여기다가 갈아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가장 무서운 중독이 뭐냐? 도박도 아니고 마약도 아니고 가장 무서운 중독은 미디어 중독이다. 그래서 이 핸드폰에 쇼츠 보는 분, 릴스 보는 분, 그리고 어떤 틱톡 보는 분 이런 사람들은 다 뇌마약을 매일매일 섭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가 이 숏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신적 마약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을 짧은 거일수록 여러분 굉장히 도파민이 많이 나오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청소년들, 대학생들이 많이 빠졌던 도박이 스포츠 토토라는 거예요. 스포츠 토토. 스포츠 토토를 한 10만 원 정도 불법 사이트에서 합법에서도 되는데 어린 아이들은 다 불법으로 넘어가죠. 불법 사이트에서 10만 원을 이렇게 10게임을 조합하면 얼마가 떨어질까요? 내가 맞췄어. 10게임이. 여기 승패. 승패만 맞추면 돼. 점수가 아니라 승패만 맞추면 돼. 동점. 승패. 이렇게 해서 10만 원 하면 얼마가 떨어질까요? 맞추시는 분 제가 돈을 드리고 갈게요. 네. 실제로 떨어지는 금액이 8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한번 해보고 몇만 원 했는데 몇백만 원 나오면 공부가 머리에 들어오겠어요? 한 번만 맛을 보면 사람은 더 이상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싼 그 음식점에 가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음식점들의 맛이 예전만큼 맛있지가 않아요. 네, 예전만큼 맛있지 않다. 똑같이 게임을 내가 폭력적인 게임을 하면 그 다음부터 이 게임들은 다 밋밋한 게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츠나 이 릴스를 보면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강력하냐면 보통 드라마나 영화는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죠? 근데 쇼츠는 승만 있어요. 강력한 것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본 사람은 드라마를 못 봐, 더 이상. 30분짜리는 어떻게 하면 누르지 않을까, 피해야 할까, 이거 누르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눌러. 근데 쇼츠는 이렇게 하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을 다 소비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절대 쇼츠를 보면 안 된다. 어린 아이들은,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미디어를 보면 뇌가 그냥 망가져. 우리 친구들도 지금 얼굴이 많이 망가져 있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더 많이 하면 뇌가 망가지고 얼굴이 더 많이 망가진다. 나중에 목사님처럼 돼요. 충격이 오죠? 그냥 내려놔야 돼. 여러분, 이게 중독은 뇌와 관련이 돼서 실제로 중독자의 뇌를 딱 CT를 찍어보면 치매자의 뇌처럼 뇌가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어요. 그리고 구멍이 뚫려 있어요. 왜냐하면 델타 포비스 분자가 열려서 도파민이 과도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뇌를 녹여버려요. 그래서 중독자의 뇌는 나비 모양의 뇌가 구멍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중독자의 뇌 해보면 일반인의 뇌와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뇌 중간에 해마라는 게 있는데 해마가 붓기 시작해요. 정두엽이라 그래서 전두엽 위에 정두엽이 있는데 그게 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정신이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키고 보고 넘기고 공부 안 하고 일 안 하고 일하다가 또 보고 일하다가 또 보고 카톡 왔네 뭐 해야지 이런 것들이 다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전화번호 못 외워요. 생각이 막 안 나. 내가 지금 단어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뭐 하려고 했는데, 이게 10대 아이들에게도 와요. 10대 아이들에게도. 예전에는 이런 현상이 50대, 60대, 70대. 근데 지금은 20대, 30대, 40대도 이게 내가 지금 뭘 생각해야 되는데 왜 이러지? 이런 게 뇌에 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백질. 하얀색 백질이 신경 전달 물질인데 중독자들은 그 뇌 백질이 희미해지고 막혀. 그러니까 또렷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희미해져. 그래서 이 인간의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시냅스를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송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계속하니까 뇌가 그냥 쫙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는 잘라버려요. 뇌가. 그런 것처럼 이 중독은 여기에만 올인하니까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잘 생각도 안 하고 사람 만날 생각도 안 하고 고립된다라는 거예요. 왜 중독이 이렇게 많은가? 사탄은 우리를 고립시켜요. 그래서 왜 새벽에 못 나오고 왜 예배를 못 나오는가? 예배도 못 나와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낮 예배도 못 일어나. 그죠? 그래서 다음 세대 예배를 부흥시키려면 아침에 만들면 안 돼. 다음 세대들은 다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에 자는데 어떻게 9시 예배를 나와? 어떻게 10시 예배를 나와? 아이들이. 그죠?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중독 사회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독자는 1,000만 명 정도가 돼요. 1,000만 명. 5천만 중에 1,000만 명.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5명 중에 1명이 이 스마트폰 중독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5명 중에 몇 명일 것 같아요. 5명이 5명. 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 모두가 다 중독 성향이 생긴다. 그러니까 목사님 전 그 정도는 아닌데요. 그 정도 아닌 데서 그 정도로 가는 데는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충분하다. 충분해요, 여러분. 충분해. 3개월 여러분 살 좀 빠졌다가 다시 살 쫙 채워지는데 얼마나 걸리든가요? 어떤 분은 하루, 어떤 분은 일주일, 어떤 분은 보름이면 뭐 10kg든 뭐 7kg든 3kg든 그냥 바로 쪄버려요. 그래서 저도 늘 볼살을 이렇게 찌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 원점으로 망가지는 데는 내가 건강한 걸 만드는 데는 5년, 10년이 걸려도 다시 무너지는 데는 몇 주면은 끝나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욕인데 왜 저를 중독자로 보세요. 근데 그걸 모르는 것이 뭐냐면 중독은 내성이라는 게 무서워요. 내성이라는 건 뭐냐면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여기 11절에 보면 중독자 가인이 있는데 가인은 처음에 폭언을 했어요. 말로 폭언했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야 동생 어딨냐?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한테도 막 폭언을 해. 이 폭언. 근데 이 폭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폭력을 행사하죠. 누구를 때렸어요? 동생 때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폭력이 살인으로 가죠. 그렇죠? 이게 뭐냐? 중독은 처음에는 요 정도였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완전히. 그죠? 그래서 중독은 내성이라는 게 무섭다. 내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성은 처음엔 제가 술을 마실 때 제가 술을 마신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요 정도를 마셨다고 보세요. 이거 술 아니에요. 또 누가 또 목사님이 아침부터 술 하시고 몸이 따뜻하신가 추운데 그래서 친구 또 와서 또 체크해보고 마셔보고 안 해도 괜찮아요. 예. 자, 처음에는 이 정도만 마셔도 뇌가 알코올이 들어오면 도파민이 떨어져요. 오, 이거 신기한데? 못 마셔본 건데? 근데 처음엔 요 정도만 마셔도 알딸딸하고 기분이 좋은데 중독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이걸 다 마셔도 알딸딸하지 않은데 양을 늘려야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을 늘리고 게임의 양을 늘리는 이유는 내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1시간 정도는 만족하지만 그 다음엔 2시간으로 간다. 2시간은 4시간. 4시간은 8시간으로 간다. 8시간은 16시간. 그래서 전라도에 갔는데 남자애 3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시간 다음에 몇 시간? 그러니까 아이들이 32시간! 그러는 거예요. 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렐루야! 이 지옥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진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중독은 10시간 하면 12시간으로 가는 건 없어요. 10시간 하면 20시간 간다. 그래서 중독자들은 대부분 하루에 게임을 18시간에서 22시간을 해요. 근데 우리 아이는 3, 4시간밖에 안 하는데요. 그건 엄마 아빠가 아직 있기 때문에, 아직 가야 할 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직 방학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독 현상이 더 깊어지면 우리 부모님 선교지로 안 가시나? 선교사로 가셔야 되는데 부모가 없으면 중독은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두 시간 한다는 거는 있기 때문에 눌러주니까. 근데 눌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팽창합니다. 그래서 중독이란 건 내성화가 무섭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로 게임을 하고 이걸로 뭘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중독의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페북을 많이 글을 올리지만 저는 12시간은 글을 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침, 오전 10시까지만 글을 올리고 저녁에 가서 글을 올리고 저는 글을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아요. 하루에 5개에서 7개 정도 많이 올리진 않아요. 그래서 한 90일에 500개 정도 제가 많이 올리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니까 책 읽은 것도 하루에 한두 권씩 올리고 사람 만난 것도 올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를 올리는데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냐 12시간의 공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복. 중독은 끊임없이 계속하는 건 중독이에요. 근데 중독에서는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아침과 밤만 소셜 네트워크에 글을 올리고 거기에 답글을 단다. 이런 것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의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독은 3가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된다. 자, 제가 새벽 시간이라 길게 못하지만 또 깊이 있게 또 주무실 수도 있고 한데 지금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중독에서 자유할 수 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중독은 자각하면 돼. 자각. 그 무슨 말이냐면 중독은 이거 무서운 거네. 뇌가 변형? 구멍을 뚫고 있네. 그러면 게임을 하고 있으면서 구멍을 뚫고 있구나. 구멍이 뚫리고 있구나. 이거 심각한데? 뇌가 변형이 일어나고 있군. 해마가 붙고 있군. 정두엽이 붙고 있군. 뇌가 쪼그라들고 있군. 이렇게만 생각이 되면 이거 내가 왜 해? 이것 때문에 내가 왜 망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잠을 못 자네? 잠이 안 오네? 잠이 안 오네? 김영호 목사님이 잠이 안 온다 그랬는데 나 진짜 3시인데 잠이 안 오네? 이거 잠자는 거 어떻게 자는 거야? 어떻게 자는 거야? 잠자는 법을 잃어버려요. 중독은. 그죠? 엄청 무서운 거네. 내가 중독군이네. 나 아닌 줄 알았는데. 그리고 중독은 혼자 하면 중독이에요. 중독은 같이 하면 중독이 아니에요. 혼자 하면 중독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쪽에 청평 쪽에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한참이 쉬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싹 옆에 앉더니 목사님, 제가 아이들하고 친해지려고 게임을 좀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밤에 아이들이 없는데 혼자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의도는 아이들하고 친해지려고 너무 게임 못하면 안 되니까 게임을 배웠는데 아이들이 없는데도 밤에 혼자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중독이 아닐까요? 중독일까요? 중독이에요. 혼자 하면 중독이에요. 혼자 하면 중독. 예. 진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사람들이 있을 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도 혼자서 집중해서 하려고 그런다. 그죠? 그러니까 중독은 경건하고 되게 비슷해요. 경건한 사람은 틀이 있거든요. 뭐만 있으면 계속 성경 피고 뭐만 있으면 암송하려고 그러고 뭐만 있으면 글을 올리고 막 나누려고 하는데 중독자들은 뭐만 있으면 즐기려고 그래. 혼자 생산성이 없죠. 그래서 중독과 중독이 아닌 것에서의 차이는 중독은 소비다. 소비. 중독은요, 내가 글을 올리지 않아도 계속 보는 건 소비예요. 소비는 중독이에요. 생산은 내가 유튜브를 만들어내. 그건 기획해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되고 편집해야 되고 사람들 댓글 달고 내가 만들었는데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욕하지?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이 기획, 생산 이건 중독이 아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소비하는데 다 시간을 쓴다. 그죠? 네. 소비하는 것은 중독이다라는 거예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11절에 보면 발람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붓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음란하게 만들었어요. 음란하게. 그리고 돈을 추구했어. 돈. 물질, 돈. 그래서 중독은 행위적인 것도 중독이에요. 물질만 이렇게 이것만 중독이 아니라 행위도 중독이에요. 그래서 어떤 음란함 그리고
또 돈을 내가 계속해서 벌고 돈을 쓰면서 쇼핑하면서 이런 것도 다 중독이다. 그래서 중독은 종류가 5대 중독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술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성중독이라든가 어떤 도박이라든가 어떤 스마트폰 미디어 중독만 중독이 아니라 중독의 종류는 수천 수만 가지다. 어떤 사람은 뜨개질에 중독이 돼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뜨개질만 해. 어떤 사람은 주식 중독. 아침에도 열어보고 점심에도 눌러보고 화장실에도 눌러보고 자기 전에도 눌러보고. 이게 중독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중독은 쉴 새 없이 돌아가게 만들어서 나중에 뇌가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에요. 그걸 자각해야 돼. 자각하면 내가 성경 읽어야지. 그래서 저랑 우리 청년들이랑 성도님들이랑 뭐 하냐면 요즘 필사예요. 필사. 매일 필사. 어떤 사람은 포르투갈어로 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어로 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로 하고 어떤 사람은 한국어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언어로 필사해. 필사하면 집중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거에 안 하거든요. 필사하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매일 성경 읽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냐? 영어로 매일 영어 듣기 해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청년들하고 아침에 완료 기도를 했다는 거. 5분 기도, 5분 기도. 길게도 아니야. 그냥 5분 기도, 그냥 개인적으로 5분 기도 완료하고 서로 완료하고 아침에 나가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중독의 중요한 또 하나의 방책 중에 하나가 틀이에요. 틀.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혼자 놔두면 이거를 하자고 한 친구가 있는데 넌 왜 이걸 이렇게 많이 하자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이걸 하루에 5시간씩 해요. 5시간씩. 이거 안 하려고 필사하고 이거 안 하려고 영어 듣고 이거 안 하려고 제가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자. 그래서 저도 조인 돼서 방에서 계속 체크 당해요. 그래서 목사님 왜 이렇게 늦게 올리세요? 어제 제가 안 오니까 목사님 지금 특세 하고 있어서 못 올렸어. 그래서 서로 잡아주는 거. 틀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러니까 중독은 중독으로 돌아가는 틀이 있기 때문에 중독자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도 하나의 틀이 있어야 돼. 틀.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으려면 새벽에 틀이 있으면 절대 밤의 문화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새벽에 오면 여러분 졸리죠. 왜 졸린 줄 아세요? 여러분의 틀은 밤이기 때문에 그래. 밤엔 안 졸려. 계속 깨어 있어. 각성돼 있어. 근데 이 시간에 딱 새벽에 나오잖아요. 그럼 아침부터 피곤해. 낮에도 피곤해. 그 밤에 돼도 피곤해. 그래서 게임이요 다 천국으로 갈지어다 지옥으로 갈지어다 누르다가 포기다. 인생 포기다. 자야 되겠다. 왜? 새벽에 문화가 있으면 밤의 문화가 다 접힌다. 그래서 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체크해 줘야 돼. 마지막 중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중독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있으면 중독이라 그랬죠. 개인적으로 뭘 하면 중독이라 그랬죠. 근데 중독 치유센터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9시에 모든 셧다운을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10시부터 12시에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점심 같이 먹고 오후에는 다 노동을 합니다. 중독에서 왜 노동을 하냐면 중독자는 근육이 다 빠져 있어요. 근육이. 중독자들 대부분 몸이 안 좋아. 그래서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노동이에요. 그래서 중세 수도원에서도 노동이 기도다. 기도가 노동이다. 그래서 오후에는 항상 노동을 했어요. 그 노동이 여러분 굉장히 몸을 건강하게 하고 정신을 건강하게 해. 근데 중독은 몸을 움직이지 않게 해. 중독은 다 요거 까딱까딱 요것만 움직여. 요것만. 그래서 보통 중독자들은 1년에 7kg에서 8kg가 빠져요.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져. 요것만 하니까 요것만. 그래서 공동체 생활로 같이 운동하고. 그래서 우리 여기 자녀들을 데리고 어렸을 때 자녀들하고 2박 3일, 3박 4일, 1박 2일 하루 여행을 많이 해야 돼. 왜냐하면 대부분 이렇게 가족들하고 시간을 안 보내고 이렇게 금단현상처럼 어떤 것을 격리를 해주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보면 치료비로 돈을 더 많이 써요. 병원비로, 상담비로, 정신병원 가서 약물비로 더 많이 돈을 쓴다.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움직이고 틀을 만들어주고 공동체로 우리는 다 집에 바구니에다가 핸드폰 8시면 다 내려놓는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 저기가 나가는 문이라
너는 이제 다 커서 네가 집 아파트 얻으려면 한 80만 원, 100만 원이면 되고 월세 내면 되고 먹고 생활하는데 한 50만 원이면 되고 네가 알아서 아르바이트해서 그렇게 해서 먹고 정 힘들면 저기 삼촌들이 서울역에 많이 누워 계셔. 가서 너도 누워서 그 삼촌들하고 인생 얘기 좀 하면서 같이 인생을 보내면 된단다. 밤하늘이 굉장히 맑아서 별도 많을 거야. 내가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생활하면 돼. 너는 이제 장성해서 너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너가 정말 원하면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구약에 보면 율법, 율례, 법도, 계명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 말은 뭐냐면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정엔 법칙이 없어졌어. 그래서 용돈을 줄 때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너가 이걸 잘 지켰으니 내가 용돈을 준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아무 때나 막 용돈을 주면 애들이 헷갈려요. 게임을 많이 해서 준 건가? 더 많이 해야지. 그래서 너가 이걸 잘하고 있구나. 이 틀을 잘 유지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의 공동체 생활, 기도를 같이 하자. 오늘은 누가 기도하자. 오늘은 누가 기도하자. 같이 먹자. 핸드폰 좀 내려놓고, 자, 책도 좀 내려놓고, 같이 좀 우리 기도하자. 같이 여행도 하자. 같이 교회도 좀 가자. 너가 지옥의 자식이냐? 왜 안 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해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 자연적으로 건강해진다. 여러분, 탁구를 그 선수 1급, 1부랑 탁구를 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1부의 탁구 실력이 막 늘어요. 근데 내가 막 처음 치는 사람하고 계속 10년을 치잖아요. 10년을 쳐도 그냥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그래서 부모가 자녀랑 함께 말해주고 대화해주면 부모의 경험치와 부모의 인격과 부모의 노하우가 자녀에게 그냥 흘러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독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내 안에 중독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새벽 예배를 잘 하셨는데 이 새벽 예배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 틀이 없으면 사람은 다 무너져요. 새벽 예배가 없으면 계속 1시, 2시에도 이거 해. 왜? 나갈 데가 없으니까. 할 데가 없으니까. 이걸로 계속해서 하다가 다 지쳐버린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은 새벽 예배를 꼭 하는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사람을 살리지만 새벽 예배나 아침이 없는 사람들은 다 무너진다. 결국에 30대, 40대 되면 체력이 다 고갈돼요. 사탄은 그것을 기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독 깨기는 좋은 거에 중독. 예수 중독되면 나머지 세상 중독은 다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게 오면 안 좋은 것은 사라지기 시작해요. 불량식품 먹다 보면 불량식품으로 배를 다 채우면 아무리 고급진 요리도 먹을 배가 없어요. 근데 좋은 걸로 배를 채우면 군것질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으로 지금 너무 좋은 걸 먹고 있는데 무슨 그걸로 내가 몸을 망가뜨리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중독자, 예배 중독자, 기도 중독자, 찬양 중독자 되면 여러분 다른 거에 중독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